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다이아몬드 같은 남자, 바로 동네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같은 남자라고 불리던데요? 그런 일반적인 물건에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빈님. 아니, 그러면 뭐 우주에서 있는 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죠? 인간의 새치 혓바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감히 혓바닥 따위로 어떻게 나를 표현하나? 안 돼. 세종대왕님도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한글을 창제했는데 실패하셨지. 차마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동네꼬마님이 안 계셨잖아요. 근데 미래를 저는 태초부터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 따뜻해진다. 네, 오케이. 훈훈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 10년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 번 제 이야기에서 나왔던 우리 어둠의 꼬봉 형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꼬봉 형님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알았고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우연찮게 그냥 이쪽 옛날에 있었던 이상한 일 했던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런 걸 하나 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동의는 꼭 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러면 말이라도 해주셔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10년 전쯤에 나이가 좀 젊습니다. 20대 극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를 쭉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남자들이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 특히 젊은 시절에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로 좀 영혼을 실어가지고 차를 한 대 뽑았어요, 똘비가. 무슨 차를 뽑았냐면은 BMW를 뽑았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영혼을 실어서 BMW를 뽑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본인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타면 되니까요. 그런데 좀 많이 버거웠대요. 이게 자동차 할부금 내고 하고 하면은 일상생활이 너무 쪼들릴 정도였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탈 때마다 너무 행복했대요, 이게. 그러다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하고 대판 한볼탱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혈기에 에라씨 내가 때리친다 하고 회사를 때리쳐버린 거예요, 똘비가. 그냥 무턱대고 회사를 때리치고 나니까 와, 이게 자동차 할부금은 매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탄다고 좀 의시되고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카드값도 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퇴직금 좀 나온 거 이거 쥐꼬리만한 걸로 내가 뭘 틀어 막는 것도 이거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고, 돈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통장이 앵꼬가 나더래요. 그냥 야, 이대로 가면은 나는 이거 신불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다른 일자리도 막 알아보고 하는데 막상 이게 바로 구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알바를 또 뛰어야 되나? 근데 알바 뛰어서는 감당도 안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던 중학교 동창이, 야, 똘비야, 너 그러지 말고 이번에 알바 하나 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알바? 그랬더니 나 대학교 다닐 때 아는 사람인데 이번에 좀 이렇게 알바를 하나 구한다고 하더라. 근데 일 자체가 없고 그냥 뭐라고 하더라? 생활 실험이라고 그러던가? 그거 실험 네가 참여하면은 그 돈 꽤나 많이 준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실험? 생활? 무슨 생활 실험?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관심 있어? 얘기해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알아나 와봐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친구 녀석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더래요. 딴 거 아니고 2달 정도 소요되는 일인데 니네 집에다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게끔 약간 집을 튜닝을 해준다, 네 집을. 그리고 네가 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쭉 적어가지고 2달간의 너의 어떻게 보면 일기를 전해주면 되는 그러한 일이고,
주는 돈은 한 달에 250만 원씩 준다고 한다 얘기를 하더래요. 와, 250만 원? 10년 전에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하는 일도 없이 250을 두 달간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한번 해보라고 해봐. 근데 좀 이상한 거면 내가 못 하겠는데 야, 만나보자. 말 좀 전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다고 얘기 전한다고. 그리고 나서 한 3, 40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어떤 남성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번 생활 실험에 조금 응해주셨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맞다고. 근데 정확하게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딴 건 아니고 집에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장치를 좀 할 건데 이 장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는 그러한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물어봤대요. 무슨 장치냐 뭐라는 거냐 막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니 이게 통화로 하기에는 너무 길고 어차피 우리 상호간에 얼굴을 한번 봐야 되니까 얼굴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당일날 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눠봤대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집에다가 뭐 관찰 카메라를 두고 이런 건 일절 없대요. 전혀 없고 당신 집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건데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할 거다. 뭐라 말하기가 좀 힘든데 일종의 주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똘비한테. 그래서 주술이요? 무슨 주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요 어려서부터 뭐 점집이고 뭐고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똘비가 귀신을 믿지도 않고요. 뭐 그런 공포영화 너무 잘 봐요. 똘비가. 그래서 나는 뭐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은 없는데 좀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연구?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 이걸 연구해서 어디다 씁니까? 물어보니까는 뭐 어디다 딱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장황한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 뭐 과학기술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발전한 거 하면서 막 이론을 그럴싸하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가 알았다. 그럼 내가 들은 페이는 두 달에 걸쳐서 매달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주시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맞다. 맞고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딱 할 때 250만 원을 선지급을 해드린다. 그리고 두 달이 딱 끝나는 시점에 250만 원을 더 드린다. 그래서 합이 500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았대요. 원래는 한 달 있다 250, 또 한 달 있다 250 그럴 줄 알았는데 먼저 250을 선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좋다.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냐? 아니다. 나 혼자 산다. 어디에 사냐? 거주지가 뭐 주택이냐 아파트냐 뭐냐? 그래가지고 나 원룸 살고 있다. 그러니까는 좋다. 원룸 몇 층에 살고 있냐? 나 몇 층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층수가 높지 않아 좋다. 지기가 아주 올라오게 좋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그럼 우리가 당신 집으로 가서 이거를 전부 다 세팅을 완료를 하고 당일날 250을 지급하면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셔라. 그러고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고 아침 10시쯤 전화기가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뭐 지금 좀 방문을 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나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카페에서 만났던 남성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성 한 분이 같이 오셨대요. 처음 보는 분이죠, 그분은.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던 분은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러고 서 있고 같이 온 남성분이 작업을 시작을 하더래요. 이게 원룸이다 보니까 한쪽에 침대가 있고 한쪽에는 컴퓨터 책상이 있고 좀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구조를 한참 유심히 지켜보다가 부적을 가방에서 빼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했던 거는 바닥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다 붙이고 침대 매트릭스를 드러내고 침대 프레임에다 붙이고 정말 여러 군데다가 이런 것들을 붙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붙였을까?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거는 없겠네 싶은 그 순간 처음에 카페에서 인사했던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자 어느 정도 세팅은 끝났다. 세팅은 끝났는데 지금부터 당신에게 조금 더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들무에서 너무 많이 나왔던 아이템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거는 어디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공포 잡지에서나 보던 삼류, 사류 소설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흔쾌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무섭고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끊어 가십시오. 머리카락을 끊어 가든 손톱을 뽑아 가든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손톱도 내주고 발톱도 내주고 머리카락도 내주고 다 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구를 했던 게 우리 무통 사혈침을 이용해서 피도 조금 한두 방울 정도만 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까짓 거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손도 내줘가지고 사혈침으로 피도 한 두 방울 뽑아가지고 그냥 진짜 얼굴도 없는 인형 같은 데다가 그 인형 한가운데다 그 피를 묻히더랍니다. 참 그걸 보면서 똘비가 기가 차더래요. 야, 이거 진짜로 유치찬란하다. 뭐 이따위를 하면서 이걸 연구랍시고 이러고 있나. 참 그런 이상한 뭐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내색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 일을 열심히 해주셨던 남성분은 나가시고 처음에 카페에서 봤던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 똘비씨, 세팅은 다 끝났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음양오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찰을 할 건데,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좀 써주셔라. 일기에다가, 오늘 내가 뭐, 꿈이 있으면 꿈을 쓰시고, 내가 조금 뭐, 여러 가지 기운이 느껴졌으면 그런 기운을 매일매일 일기에 써주셔라. 지금 세팅해 놓은 거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 부적 같은 거 떼셔도 안 되고, 훼손해도 안 되고, 가리지도 마라.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돈은 드린다. 그리고 일기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쓰였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보너스를 더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노력해 주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직원이 한 번씩 와가지고 한번 방을 좀 보자고 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똘비 씨가 응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오늘 선입금으로 주신 돈은 그럼 언제쯤 넣어주실 거냐 얘기를 하니까는 30분 이내에 입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만약에 30분 이내에 입금이 안 되면 전화 주셔라. 그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기다렸대요. 왜 그러냐면 이 250만 원이 들어오면은 지금 송금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리니까 한 10분 정도 지났나? 바로 입금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웬 떡이냐 하고 돈을 막 낼 곳들 내고 아이고 2달은 편히 돈 벌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그랬대요. 막 부적이 붙여져 있고 옆에 뭐 매달아 놨고 좀 이상하니까 괜히 좀 느낌이 그네 그분이 그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혀 이게 이상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방 인테리어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느껴지지 전혀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 악몽을 꾼다던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던가 소리가 들린다던가 귀신이 보인다던가 전혀 그런 일 전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 자체 그런 걸 안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그 생활, 이 실험 이쪽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냐고. 어디시냐고. 저 집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집을 조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냐.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서로 나눈 얘기가 있었으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거 세팅하신 분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보실 거 있으면 보시라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싹 훑어보더래요. 싹 훑어보고 너무 상실히 잘 해주신다고. 일기 혹시 쓰신 거 있으시냐고. 일기장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는 일기장을 싹 보더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이렇게 보름에 한 번씩 그분이 딱 오셨대요. 그러다가 이게 2달짜리 실험이니까 한 달 하고 반쯤이 됐을 때 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편히 보시라고. 이 실험도 거의 끝나가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일기를 한참 보더니 똘비한테 그때는 질문을 하더래요. 똘비씨, 여기 일기에 써져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느껴지고 그런 거는 없으셨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맞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서 똘비한테 명함을 한 장 주더래요. 근데 우리가 명함을 보게 되면은 뭐 땡땡 기업 대리 누구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직함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명함에는 이름도 안 써 있었대요. 이름도 안 써 있고 그냥 010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딱 써 있는 명함이었대요. 되게 특이하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그 명함 잘 갖고 계시고
이 명함을 뭐 받았다 어쨌다 이런 말씀은 아무한테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예 아무튼 뭐 2주 있다가 뵐게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표정이나 안색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대요. 오늘 오신 분이. 똘비가 뭐 뭔 상관이에요. 늘상 하던 대로 뭐 게임도 하고 뭣도 하면서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실험 마지막 날인 뵀습니다. 그래서 실험 마지막 날 한 저녁 6시, 7시쯤 해가지고 그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카페에서 봤던, 주최를 하셨던 분과 이거를 세팅하셨던 분 두 분이 같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기장도 이제 가져갔는데 똘비 집에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일기장을 쭉 보시더래요. 그 똘비한테 돈 줬던 그분이 쭉 보고 나서 똘비한테 뭐 이상한 게 보인다던가 느껴진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으셨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전혀요. 오히려 이거 부적이랑 이런 거 다시 떼면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예 이래서 우리가 실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유 너무 성실히 잘해주셨고 뭐 식사하셨어요? 묻더래요. 똘비가 아니요 아직 뭐 식전입니다만. 그러니까는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시게요. 그러면서 똘비를 데리고 나가더래요. 어차피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도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다 같이 회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같이 나가가지고 뭐 맛있게 고기 먹고 그렇게 놀고 나서 차를 같이 타고 한 대로 어디론가 향했다고 해요. 향한 곳은 그냥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었고 1층, 2층 막 그 우리 유흥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막 노래방 들어가 있고 막 이것저것 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야 여기서 뭐 조금 제대로 재밌게 놀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그 건물로 들어갔대요.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답니다.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내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거기에 꼭대기층에도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입점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어딜 가시려고 하지 하는데 비상구 문을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비상구를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뭐 뒤에 졸졸졸 따라서 올라갔대요.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옥상 한켠에 우리 샌드위치 판넬로 작게 집처럼 해놓은 게 있더래요. 진짜 작게. 저기서 뭐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더래요. 저기가 내 아지트라고. 그래서 아지트를 참 희한하게 지어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대요. 근데 차를 마시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커피포트도 없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어떠한 종이컵 자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마시나 하고 이러고 눈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데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그러더니 조용히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똘비도 되게 어색하게 핸드폰만 만지작 하면서 이러고 시간을 좀 때우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 30분가량이 흘렀답니다. 이게 말이 30분이지 그렇게 어색하게 있으면 30분이 되게 길게 느껴진대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바깥에서 똑똑똑똑 노크를 누가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누가 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봤더니 남자들이더래요. 한 3명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딱 그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일을 주최를 했던 그 사장님이 좀 데리고 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똘비가 누굴 데리고 가라는 거지? 설마 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 3명 중에 2명이 방으로 우르르 들어오더니 그 똘비 방에다가 부적을 세팅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을 그 목 뒷덜 밑에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더래요. 그분이 나가면서 막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크게 저항도 안 하지만 굉장히 나가기 싫은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끌려 나가더래요. 그분이. 똘비가 이렇게 보면서 뭔 상황인가? 그래서 사장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똘비 씨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돈을 좀 드려야지 내가 지금 드리자 까먹기 전에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더니 250만 원을 송금을 딱 해주더래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딱 그 사장님이 똘비 씨 마지막으로 좀 하나 물읍시다. 진짜로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평상시랑 좀 내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건 진짜로 제가 못 느꼈습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를 제가 애초에 믿지를 않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사장님이 아유 이러니까 이게 돈을 주면 돈값을 못하니 사람이란 아유 그러면서 잠깐 계셔요? 그러면서 문 열고 나가더래요. 근데 여기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 같은 거고 바로 옆에서 어이 하면서 막 나무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놀래가지고 그 샌드위치 판넬 한쪽에 창문이 있었으니까 창문을 살짝 열고 빼꼼 눈을 내밀고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그 집을 세팅하셨던 분이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진짜 뒤지게 두드러 맞고 계시더래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란 분이 가가지고 사정없이 그 사람을 막 좀 때리더래요. 이거를 보는데 똘비가 도대체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광경이.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자리 같은데 이거 뭔가 싶은데 이 때리는 이 수위가 상당히 심하더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러다 저 사람 죽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황급히 나가서 말렸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만들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딱 엎어져 있는 그 세팅한 사람한테 보소 그 나한테 말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내가 말했잖아. 책임진다고. 본인도 오케이 했잖아. 그리고 돈 받았잖아. 뭐야 이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러지 마시고 그만들 하시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장이란 사람이 똘비 어깨를 딱 잡더래요. 씩 웃으면서 똘비씨 용돈 좀 한번 더 벌어볼 텐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돈은 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용돈 좀 조금 더 벌어봐. 내가 한 300 더 줄게. 지금 쏴줄게. 어때? 오늘 저녁에 잠깐만 그럼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 어때? 그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아니다고. 나 됐다고. 나 간다고. 막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 참 2달간 아무것도 안 하고 너 500 받아 처먹었잖아. 야, 네가 그러면 하다못해 부적 때문에 느낌이라도 이상했어요라도 한마디라도 하든가. 응? 이 사람이 왜 처맞고 있겠어? 너 때문에 처맞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간다고? 그냥 갈 거면 돈 뱉어내고 너 돈 먹고 째는 거야 지금 하면서 이상한 어거지 논리를 본인한테 막 펼치더래요. 똘비한테. 똘비가 이거 뭐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참 이거 미친 사람이네. 그리고 똘비가 됐고요. 나 이거 이 꼴은 더 못 본다고. 나 이거 신고하겠다고. 그러면서 똘비가 일어나서 막 뛰어서 그 비상구 쪽으로 내려갔대요. 아무도 똘비를 제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그 비상계단으로 계속 뛰어가지고 1층까지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고 황급하게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가면서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솔직히 많이 됐대요. 똘비가. 정말 많이 됐는데 이게 신고는 안 했대요. 똘비가. 이게 본인이 지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신고를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바에는 신고를 하지 말자. 그러고 탈출하니까 안도감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문 잠그고 며칠간은 되게 좀 조심히 지냈대요. 되게 조심히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쫓아오려나? 막 기다리고 있다 나를 납치해가려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대요. 그런 건 없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래도 괜찮으려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그때 두드러 맞은 그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네. 자, 똘비 방에 부적이고 뭐 없어요. 다 뗐어요. 다 뗐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웃으면서 똘비를 가만히 지켜보는 그 꿈을 꾼 거예요. 무섭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꿈에서 깨가지고 똘비가 문득 궁금하더래요. 그 아저씨한테 전화나 한번 넣어봐야겠다.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신고를 해야겠다. 그날 그 사람들이 두드러 패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던데 신고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똘비 집을 보름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하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있었거든요. 똘비가.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 이 멘트가 나오더래요. 똘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씨 이거 뭐야 뭔 일 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머릿속에 이 사람이 주고 간 그 명함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빼가지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는 그건 신호가 가더래요. 신호가 한참 가다가 소리샘 멘트가 나오더래요.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설마 뭔 일이 있을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었대요. 한 30초? 40초?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똘비 전화가 띠띠리띠띠 하면서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보니까는 아까 내가 걸었던 그 번호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씨?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소리가 이 방을 세팅해주신 그분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방 세팅해주신 분이죠. 몸 괜찮으시죠? 괜찮은 거 맞으시죠?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똘비씨 몸 이상한다던가 이상한 게 느껴지고 보이고 그런 건 없으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한테. 그래서 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열흘만 핸드폰 끄시고 외부하고 연락 단절하시고 열흘만 멀리 여행 좀 다녀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행 경비가 없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열흘만 전화 끄시고 멀리 좀 다녀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요, 대뜸 저한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지 말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 얘기를 하더래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러니까 무당인데 속된 말로 양밥 전문이라고 해야죠. 양밥 전문.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무당이다. 주술사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눈치채고 계시지 않았냐? 그래서 똘비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아예 문외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씨 걱정하지 마시라고. 똘비씨 방에 붙인 그 부적들 그 똘비씨한테 붙인 부적 아니다고. 걱정 마시고 열흘만 내 말대로 좀만 해주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열흘간 그러면은 제가 잠수를 타라는 거죠. 여행 경비는 주신다고 했고요. 얘기를 하니까는 이 핸드폰으로 계좌번호 찍어 놓으시라고 내가 여행 경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또 얼씨구나 싶긴 했대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죽었을까 걱정이 되는데 안 죽었어요. 목소리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협박받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돈을 또 주겠다네? 그래가지고 계좌를 찍어서 보냈대요. 문자로. 그러니까는 돈이 들어왔는데 액수가 좀 컸대요. 한 400 정도가 들어왔대요. 돈이. 400. 10년 전 400. 열흘간 놀러 갔다 오라고 400을 준 거예요. 이 400이 딱 들어오는데 똘비가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이야, 잠깐만. 2달 새 250, 500에다가 지금 들어온 400 하면은, 우와, 그럼 1000만 원이네? 이야, 이게 참 내가 돈귀신을 붙이고 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부탁한 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본인의 그 슈퍼카, BMW를 딱 타고 부산 옆에 기장으로 향했대요. 그래서 기장에 가가지고 혼자 가라고 했으니까 혼자 가가지고 모텔 잡아두고 기장에서 이것저것 놀다가 그 밑에 부산 가가지고 놀다가 그 이제 남해 쪽을 이렇게 삥 돌려고 했대요. 그렇게 돌면서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컴백하는 일정을 나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모텔에 가면은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텔 컴퓨터 이용해서 검색하고 PC방 가서 놀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거의 한 일주일쯤 됐을 때로 기억을 한대요. 일주일쯤 됐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할 때 로그인을 할 때요. 그 로그인이 잘 되다가 갑자기 본인 인증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뜬금없이. 본인 인증을 다시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메일 인증 이런 거 눌렀는데 핸드폰 인증만 지금 되는 상황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잠깐 핸드폰을 한번 켰다 끄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잠깐 켰대요. 잠깐 켜가지고 문자만 확인하고 이거 게임 로그인하고 끌려고 핸드폰 잠깐 켜가지고 문자 딱 확인하는데 옆에서 누가 기다렸다 전화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딱 켜지고 로딩이 어느 정도 딱 되고 있으니까 바로 전화가 울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번호는 그 무당이더래요. 번호가. 그래가지고 똘비가 핸드폰 끄라고 했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받았대요. 전화를. 근데 전화기가 막 울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끊기면은 문자 확인해가지고 여기다가 인증번호 넣고 전화기를 다시 꺼야겠다 하고 딱 전화가 끊어지고 문자함 딱 들어가서 보는데 아까 전화했던 그 무당한테 문자가 바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괜찮으니까 전화 받으세요라고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괜찮다고? 하는데 전화가 또 바로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그 무당이더래요. 그러면서 예 지금 어디쯤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요? 저 여기 여기 전남 쪽 어디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만 고생하고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무당이.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저 이거 핸드폰을 제가 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에 괜찮으니까 뭐 더 뭐 긴 말 하실 거 없이 그냥 돌아오세요 집으로.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언제쯤 오시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어차피 오늘은 좀 뭐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이나 가죠 뭐. 내일이나 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전남 어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 지금 뭐 목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목포 좋죠. 아이고 목포 그 뭐 무슨 동에 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한테. 그 똘비가 아 여기 어디 근처입니다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또 범위를 좁히더래요. 어디 근처 뭐 어디 계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그때 갑자기 쎄하더래요 기분이 진짜. 그러면서 왜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유 뭐 내일 오신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늘 한 말은 잘 뭐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우리 똘비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끊더래요 전화를. 똘비가 전화를 끊었대요. 무당하고 전화를 끊고 PC방 의자에 멍하니 앉아가지고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래요. 뭐지? 이 사람이 뭐 이상한데 지금 말하는 게? 일단은 게임방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자. 그래서 막 챙겨서 게임방에서 나왔대요. 그래갖고 다시 모텔로 들어갔답니다. 모텔로 들어가가지고 모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전화를 하니까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무당 전화기가. 그래서 똘비가 이거 잠깐만 오늘이 며칠째지? 오늘이 그 일주일 7일째지. 내일이 8일째. 내일 집으로 간다고 했지? 아니다. 내일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무당이 끊기 전에 본인한테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말은 꼭 잘 지켜서 고맙다고. 뭔가 이게 암호처럼 말했다는 느낌이 좀 들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느낌이 너무너무너무 쎄해가지고 일단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열흘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바깥에서 그냥 있었대요. 전화기는 어차피 하면 연락이 됐으니까 끄지는 않았대요, 그냥. 그렇게 열흘이 됐어요. 열흘이 되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똘비도 뭔가 이게. 그래서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맞은편에 있는 원룸 쪽으로 갔대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반대에 있어가지고 마주칠 일은 없어가지고 그쪽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그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거기 원룸. 다행히 옥상이 열려 있었고 원룸 옥상으로 이렇게 나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 쪽을 이렇게 봤대요. 본인 방이 보일 거 아닙니까? 똘비가 흡연자거든요. 방에서 담배를 펴요. 본인 방에서. 그래서 이 방에서 연초를 피는 사람들은 공감을 좀 할 건데 외출할 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다녀요. 냄새가 환기하라고. 환기하라고. 똘비도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어놨었거든요. 커튼도 걷어져 있었고 올라가서 대낮이에요. 본인 방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와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똘비가. 본인 방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본인 방에 지금 누군가 앉아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똘비가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어요. 똘비가. 우리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제발 출동 좀 해주셔라. 그러니까는 빠르게 와주셨대요. 이 경관분들이. 빠르게 와줘가지고 이게 똘비가 지금 거주하는 집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문을 같이 개방을 한 거예요. 똘비랑. 하나 둘 셋 하고 문을 개방을 했어요. 이때까지 똘비 집에서 나온 사람, 똘비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서 나온 사람 없어요. 문을 딱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경관분들도 이렇게 본인들도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면서 들어가시더래요. 천천히. 그리고 또 예의상 신발은 벗으시고 한 분은 벗고 한 분은 안 벗으시고 딱 들어가가지고 싹 훑어보는데 없더래요. 뭐가. 없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하는데 똘비가 아닌데고. 분명히 있었다고. 똘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팍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침대 밑을 봤는데 거기에 한 명이 들어가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 경찰분도 진짜 엄청 놀라셨대요.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찌됐건 연행을 했어요. 연행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좀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좀도둑인데 우연히 들어왔는데 사실 반성을 하고 있다. 훔친 것도 없고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부터는 똘비 손을 떠났잖아요. 또 이 사건은. 지금부터는 법이 할 일이고. 그래서 똘비가 이건 집으로 옮겨야겠다. 이거는 저거 그냥 도둑 아니다 저거. 이거 뭔 일 있다 싶어가지고 한쪽에 나와가지고 무당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무당 전화는 계속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중요한 거 좀 챙겨서 나가서 부모님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막 짐을 황급하게 챙겼대요.
막 짐을 챙기는데 그 본인 컴퓨터 책상 옆에 서랍이 하나 있는데 그 서랍 쪽을 열어가지고 몇 가지를 챙기려고 딱 하는데 거기에 편지 봉투 하나 딱 들어있더래요. 이게 뭐지? 근데 그 편지 봉투 앞에 그 우리 그 절에서 쓰는 만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그려져 있어서 누가 봐도 특이한 봉투니까 그걸 열어서 봤더니 거기에 편지가 하나 써져 있더래요. 그냥 이 집을 빨리 그냥 떠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그냥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다고 그냥 혼자서 오케이 고맙습니다. 내가 그냥 뭔가 잘못 얽힌 것 같습니다 하고 짐을 챙겨서 황급하게 나가는데 전화가 딱 오는데 전화가 사장님이더래요. 처음에 이 일을 계획했던 사장님. 와, 이 전화 못 받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소리만 안 나게 옆에 볼륨 버튼 눌러 소리 딱 끄고 다시 막 또 가고 있는데 전화가 또 곧바로 또 울리더래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꺼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옆에 볼륨 버튼을 누르고 차에다가 이제 짐 막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또 계속 울리더래요. 쉬지 않고 전화를 거는구나. 핸드폰을 꺼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기가 이제 막 울리고 있어가지고 이 전화 꺼지면은 핸드폰 꺼야겠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근데 덜커덕 하면서 차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서 있더래요. 진짜 놀래가지고 토끼 눈 뜨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 사장님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내리라고. 똘비가 차 문을 막 닫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차 문 딱 잡은 상태에서 내리시라고. 내려서 얘기만 좀 하시자고. 어디 가자고 안 한다고. 여기서 얘기만 좀 하자고. 차 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 그 차는 못 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다고 그냥 여기 주차장에서 말씀하시자고. 그러면은 그 서가지고 주차장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씨 뭐 때문에 그렇게 황급하게 그렇게 그러시냐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나랑 딱 1시간만 같이 있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1,000,000원이 아니고요 1억을 주셔도 저 뭐 안 한다고 저한테 연락 그만하시라고 저 연락 더 이상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이란 분이 똘비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2,000? 3,000? 내가 딴 거 하자고 안 한다고. 1시간만 나랑 같이 있어주라고. 딱 1시간만. 똘비씨 집에서 딱 같이 1시간만 있자고 올라가서.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나 싫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막 이렇게 두 손을 갑자기 합장을 하더래요. 앞으로. 그러면서 손을 막 비비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제발 1시간만 같이 있어주시라고. 제발 딱 1시간만 제발. 그 똘비가 더 기괴하더래요. 이걸 보는데. 그래서 나 싫다고 막 싫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팔하고 다리를 걷어 올리더래요. 근데 이게 긴팔에 긴 바지 입고 있어서 안 보였는데 이쪽 종아리, 허벅지, 그 다음에 팔 쪽으로 해가지고 그 피멍 있죠, 피멍. 시커먼 피멍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어있더래요. 누가 보면은 이거 뭐 죽을 병 걸린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진짜. 그걸 보고 똘비가 하고 놀래니까 제발 1시간만 같이 있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다고 그냥 여기서 하실 말 하시라고. 내 방은 왜 올라가시냐고. 나 싫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씀만 주세요. 지금 내가 3,000? 4,000? 얼마를 입금할까요? 지금 내가 돈 바로 입금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리고 똘비가 너무 막 무서워서 아니요 돈은 됐고 저 갈래요. 그리고 뒤로서서 가니까 그분이 뒤에서 똘비 어깨를 잡더니 우리 초크 있죠, 초크 쪼르는 거 뒤에서 목을 막 쪼르더래요. 잡고 순간적으로 딱 잡히니까 똘비가 숨이 칵 막히더래요. 캑거리고 막 그러고 손으로 막 쳤대요. 노라고. 근데 이게 그때는 못 느꼈지만 나중에 생각한 게 똘비를 좀 기절이라도 시켜서 지금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았나 한데요. 거기서 막 캑거리면서 발로 옆에 그 원룸 유리문 그쪽으로 막 펑펑 찼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나 봐요.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소리를 질러주시더래요. 거기 뭐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똘비가 막 발로 차면서 막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요. 막 크크거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똘비를 구해주시더래요. 아저씨였다고 하는데 막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신고 좀 해주세요 막 외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던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까지 왔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손을 풀고 콜록콜록거리고 있는 똘비한테 다시 딱 이렇게 몸을 수그리더니 1시간만 나한테 1시간만 주세요. 1시간만 같이 올라가자. 1시간만 제발 막 그러더래요. 똘비가 싫다고 나 좀 구해주시라고 살려주세요 목소리를 막 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경찰이 출동을 했죠. 또 그래서 이걸 도와주신 아저씨가 증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끌고 갔어요. 경찰이 또 끌고 가가지고 똘비는 뭐 집에서 짐은 다 챙겨놨으니까 바로 부모님 집으로 날랐어요. 부모님 집이 거기서 좀 거리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부모님 집으로 날라가지고 며칠간 한 3, 4일 정도 몸을 좀 추스리고 내가 이거는 지역을 뜨는 게 맞다. 그 지역에서 못 있겠다. 무섭다. 또 나를 알아볼까 어쩔까 무섭다. 먼 이 지역에서 그냥 다시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 시골이지만 그 생각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더래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그 무당 번호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당 번호에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문자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봐? 마라 하다 했대요. 똘비가 전화를 하니까 무당이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무당님 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웃으면서 고생하셨다고 죽을 팔자는 아니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딱 앞으로 2년간만 그 지역 가지 말라고 딱 2년만 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설명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일을 계획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았대요. 어려서부터. 그 사장이란 사람 똘비가 이렇게 봤을 때 나이가 30 중반? 30 후반? 이렇게 봤는데 나이도 30 초중반밖에 안 됐고 네. 원래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원래부터가. 근데 그 사람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대요. 어려서 본인이 좀 쪽팔린 일을 좀 학교 다닐 때 겪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고마웠는데 본인이 나이를 먹고 사회적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다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어렸을 적에 본인이 받았던 이러한 은혜가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본인의 오점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무당을 찾아서 돈을 주면서 네가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무당이 2달이면 된다 돈 주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2달이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가 사람 하나 구해올 테니까 네 능력을 보여라. 단 그러지 못했을 때 너는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라. 근데 무당이 처음엔 콧방귀를 꼈대요. 콧방귀를 끼고 돈을 좋아하니까 무당도 그렇게 했는데 무당이 내가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돼버리는 죽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장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 네 방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널 향한 게 아니었고 그 사장놈을 향하게 내가 바꿨다. 기도의 내용도 바꿨고 너한테는 미안한데 희한할 정도로 너한테는 기도빨이 안 들어가긴 하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만약에 그럼 나한테 기도빨이 들어왔으면 사장한테 안 틀었겠네요. 그럼 저한테 계속 죽으라고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그래서 너 돈 주지 않았냐고 400만 원. 미안하다고. 그 400만 원 준 거 딴 거 아니었다고. 내가 미안해서 준 돈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이 무당이란 사람도 이거 진짜 이거 맨정신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2년간은 왜 가지 말라고냐고 거기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시로다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네가 2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사장하고 다시 얽힐 가능성이 크다고. 기운 자체가 2년 있다가 들어가라고 할 거면 영원히 안 들어가는 게 더 좋고. 근데 이것만 알아두라고. 그 사장하고 너하고 우연이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그날부터는 네 인생 조심하라고.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똘비가 일단은 알았으니까 끊자고 하고 끊었대요. 이제 앞뒤는 알았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믿고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한 2년간은 거기를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년 정도는 그쪽 지역을 아예 안 갔대요. 아예 안 가고 지금까지 별다른 탈 없이 살고 있는데 이 일을 겪은 똘비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음식점에 이런 데 가면은 주위로 훑어본대요. 그 사장이 있나 없나 지금도 무의식 중에. 그 정도로 한 사람 인생에 어떠한 방점을 찍어줬던 어떤 그 미친 돈 많은 사람이 했던 이상한 일 때문에 겪은 이야기. 야. 이유도 없고 앞뒤도 없는 진짜로 알바 좋다고 했다가 겪은 그 이야기. 이야. 하나 역시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순식간에 그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게 네. 사실 오늘 이야기 이제 들은 대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으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이거 당사자는 참 정신 없었겠다. 왜? 그치. 앞뒤가 없어요. 이게.
분명히 당사자는 두려울 것 같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네네. 어디다 상담하기도 뭐하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앞뒤 맥락이 없어도 그냥 일단은 들은 그대로 한번 싸질러 보자. 이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저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요. 오늘 이야기는. 근데 뭔가 당사자는 무서웠겠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동맥고마님께서 이야기 역시나 너무나 잘 들려주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언제든지 레츠가 동맥고마 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모두가 항상 아유. 동맥고마님을 응원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언제 뭔가 좀 아름답게 언제 마무리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냥 하던 대로 욕하세요. 그 욕은 이따 전화로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는꼬마님의 이야기 정말 공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여러분들. 공포라는 단어를 좀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틀어놓고 주무시면 아마 정신없이 잠이 올 거고 또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가 잠도 못 자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